지역에 관한 다섯 번째, 지역자원의 개념과 활용 부분입니다. 지역자원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 즉 지역과 관계없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명확한 자원을 활용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있고 우리 지역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은 지역 활성화의 씨앗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자원의 정의를 보면은요, 국내에서는 아직 지역 자원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대부분 관광 자원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법이 있어서 명확한 정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농림수산형, 산지기술형, 관광형 등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관광자원보다는 지역자원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위의 개념에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키 카즈나리 같은 경우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은 자연, 지방 산업, 역사, 문화에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특산품, 관광, 문화, 환경 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키미치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자원을 자연자원, 역사자원, 산업자원, 생활자원 등으로 나눴습니다. 타무라 마사노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지역자원을 크게 역사유산, 녹지, 도시, 향토 문화로 나눴습니다. 향토 문화는 다시 명소, 예터, 자연, 상업시설, 이벤트, 축제 등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종합을 해보면요, 자연과 마주하는 사람과 영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지역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의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자연, 역사, 생활, 산업자원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자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만 대략 관광자원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자원의 특징은요, 우선 지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굴암이 경주에 있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석굴암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가져갈 수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자원은 독창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흉내내기 비슷한 걸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은요, 그 지역 브랜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령 바다가 있는 부산하면 해운대, 해운대 하면 바다. 특히 부산의 어떤 브랜드는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 해당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지역자원 활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나다라는 일종의 두랭이 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그 도쿠시마현 카미카츠조에 있는 이제 계단식인데 무공의 농산물과 특이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실제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또 음식, 유명하죠. 다카마츠에 있는 사누키 우동 같은 경우는 일본 우동의 본고장이라고 하고요. 또 우동 택시를 운행해서 우동을 먹으러 다니는 그런 특이한 체험과 재미를 선사하는 곳입니다. 지역 특산품, 지역 고유의 특산품을 활용한 브랜드화를 한 거죠. 일본의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법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고,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는요, 지역 고유의 특산품을 활용해서 브랜드화를 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법이 일본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약 14,000여 건의 지역자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타나다 두랭이논입니다. 근데 사진이 조금 이렇게 좁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이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이건 이제 사누키 우동이고요.
도쿠시마의 대표적인 축제죠. 한 200만 명 정도가 몰린다는 아와오도리 축제를 365일 내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극장입니다. 매번 사람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23년에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성공한 지역개발 우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 테마공원, 천장호 출렁다리, 예산 상설시장, 수산식품 클러스터,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 사업 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게 매년 국토교통부든 혹은 행정안전부든 그런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자원 활용은 왜 중요하느냐? 지역자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시골에 한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외지인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지방, 지역, 시골에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고요. 또 그 지역 자원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찾아내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역민은 모르지만 외지인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알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자원 활용을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다면요. 도시재생이 아닌 창생의 개념으로 지역 발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일종의 리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가령 과거에 공장이 있었다든지 무슨 큰 버스터미널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쇠퇴화돼서 이걸 가지고 문화 복합 시설이 됐든 아니면은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위락 시설 등으로 리사이클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골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창생의 개념,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지역 자원은 어쨌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입니다. 그 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이루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 자원과 전혀 무관한 것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맥주 축제라든지 또 야행이라든지 물론 그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갖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